네, 안녕하세요. DK 모터스포츠의 이드키 코치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6일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렸던 2019 슈퍼레이스 4라운드 나이트 레이스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리뷰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지난 경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라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렸던 이제 슈퍼레이스 4라운드는 올해 일정,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7월 6일 토요일 날 열렸고요. 일반적인 경기는 일요일에 이제 결승전이 이제 펼쳐지지만 나이트 레이스는 토요일 밤에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는 금요일부터 연습 주행이 시작되고 토요일 예선 그리고 일요일 결승전으로 이어지는데, 나이트 레이스 때는 금요일 연습 주행에서 또 금요일 당일날 바로 예선이 펼쳐지고요. 밤에 나이트 리허설 주행이 있어서 스케줄이 무척 타이트한 편입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이제 선수는 당연하고요, 팀 스태프들도 이제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만 했었습니다. 네, 볼가스 레이싱 팀의 스토카, 참 멋있죠. 경기장에 도착해서 이제 이렇게 경주차는 이제 미케닉들이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도착을 했고 전반적인 점검들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호수가 막 이렇게 경주차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마치 좀 로켓이 발사대에서 이제 발사 준비하기 전에 막 이렇게 호수가 연결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사진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주차 자체도 되게 하여튼 블랙 컬러가 잘 멋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진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전면부에 지금 헤드라이트랑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 라이트가 추가가 된 것이 보이실 거예요. 아무래도 나이트 레이스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이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라이트를 추가를 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행을 앞두고서 이제 경기장에 도착을 하면 경주차에 노트북을 연결을 해서 각종 이제 센서들을 점검을 하고 인제 서킷에 맞는 각종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볼가스 레이싱 팀의 경주차는 이제 데이터 로고로 제일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모텍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런 모텍도 일반적인 데이터 로거에 비해서 모텍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모델이 있고, 뭐 이제 지금 볼가스 레이싱 팀에 장착된 것처럼 이제 프로 버전이 있는데,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센서들을 더 추가를 할 수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들도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볼가스 레이싱 팀에 장착된 이 모텍 데이터 로거는 기본 대시 그 로거뿐만 아니라 수십여 개의 이제 센서들을 추가를 해서 경주차의 상태나 드라이버의 그런 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차가 아무래도 이제 고성능이다 보니까 훨씬 더 고성능이면서 생각보다 예민한 경주차예요. 그래서 일반 그런 뭐 아마추어 클래스나 이 하위 클래스에 비해서 보다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각종 센서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잘 파악하고 분석을 하는 작업들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저 같은 경우는 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가 주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경주차의 셋업을 바꾸든
아니면 주행 스타일을 어떻게 개선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첫 번째 연습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매 세션을 거듭하면서 이제 셋업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매 세션이 끝나면 치프 엔지니어인 키노시타상과 의견을 주고받고, 저는 이제 주행에 대한 데이터랑 김재현 선수의 코멘트를 이렇게 듣고 거기에 이제 또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경쟁팀들의 경우는 한국 타이어를 써본 경험이 있거나 2대 혹은 3대가 출전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저희 팀에 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한 세션 한 세션을 보다 꼼꼼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 타이어 스페셜리스트인 키노시타상이 이런 노하우가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되죠. 타이어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주행을 하고 경주차에 맞게 어떻게 셋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는 김재현 선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팀 전체의 수준을 엄청나게 지금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션을 앞두고 이제 테스트 해볼 셋업에 대해서 재현이에게 이제 설명이 필요하거나 직접 눈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직접 같이 경주차에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작업들,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 작업들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매 세션, 특히 금요일 연습 세션이 보통 3차례 주어지는데요. 그 세션 안에 가장 빠른 셋업을 찾아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주행 스타일도 이제 확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막상 그 시간들이 타이트합니다. 그 타이트한 시간들 속에서 경주차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드라이버의 그런 운전 스킬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매 세션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테스트하는 작업들이 이어지다가 보면 어느새 이제 금요일 세션이 다 종료가 되는 거죠. 김재현 선수는 지금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매 세션 밖에서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주행을 합니다. 경주차 이렇게 올라서 세션 전에 미리 올라서 차분하게 세션을 준비하고, 또 저나 키노시타상이나 팀에서 요구하는 어떤 테스트 수행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수행을 해줍니다. 프로다운, 나이에 비해서 진짜 프로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친구죠. 그리고 그런 셋업들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런 피드백 또한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매 경기 재현이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게 여러 면에서 느껴지고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데이터를 보면요. 예전에는 데이터랑 재현이의 어떤 피드백이 약간의 그런 격차가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동일하게 피드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사진은 예선이 끝나고 나서 찍힌 사진인데요. 예선에서 단 0.02초 차이로 3위에 올랐죠. 정말 찰나의 순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예선 경기에서 예선에서 이 정도 격차로 순위가 이렇게 예선 순위가 갈린 게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초박빙의 승부가 예선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선수들 간의 기록
격차가 엄청 촘촘해져서 더더욱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선이 끝나고 예선 1, 2, 3등 선수들이 이제 관중석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드워크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모터스포츠 팬들과의 교류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신생팀이긴 하지만 확실히 그리드워크 이런 이벤트 시간에 보면 팀의 그런 인지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듯 합니다. 네, 이렇게 팬들이 왔을 때 사인도 해주고요.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사실 프로 선수로서, 프로팀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부분들이기도 하죠. 단순히 차를 잘 타고 뭐 빠르게 하고 우승하고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도 한번 딱 찍었고요. 이렇게 모든 이벤트들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한 시점에 찍힌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개인적으로 참 멋있게 찍힌 것 같아요. 팀의 포토그래퍼가 멋있게 찍어줬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승전을 위해서 코스이나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드에 서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재현이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제 선수들이나 관중분들도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스타트 직전과 스타트 시점인데요. 저도 예전에 선수 생활을 할 때 보면 스타트하기 전에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차에 있을 때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돼요. 심장이 점점 떨리는데 재현이는 굉장히 대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떨리거나 그런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긴장한 선수들은 이렇게 눈빛이 흔들리는데 재현이는 이 사진에서도 보이다시피 그냥 덤덤하고 빨리 레이스를 시작을 해서 달려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눈빛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키노시타상 그리고 저 제이경은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죠. 특히나 예선 3그리드에 섰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긴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만큼 또 기대도 많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드에 있다가 이제 포메이션 랩이 진행되고 피트의 모습입니다. 팀 스태프들 그리고 가족들 다 같이 모니터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시간이죠.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제이경한테 어떤 여러 가지 무전이나 전달 사항들을 전달을 해서 재현이가 아주 흔들림 없이 스타트할 수 있게끔 무전을 교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무전들, 특히 결승에서는 무전을 이제 제이경이 담당을 해서 각종 상황들을 전달을 해주는데요. 중요한 정보들, 무전 교신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 레이스에서는요. 텐션을 좀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줄이 끊길 듯 말 듯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 영상. 출발했습니다. 자, 굉장히 치열하게 굉음을 내면서 출발하는 선수들의 모습인데요. 자, 1번 코너에서 여기가 가장 문제였거든요. 자, 많이 몰리는데요. 하지만은 큰 사고는 없이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1번 코너는 작년 김재현 선수가 나이트 레이스 때 바로 스타트하자마자 첫 번째 코너에서 사고가 났었는데요. 올해는 아무 문제 없이 매끈하게 스타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실 피트에서는 정말 긴장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레이스 스타트는 예선과는 좀 다르게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팀 입장에서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무거운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이스가 진행이 되다가 자, 바깥쪽으로 밀려나간 차량에서 이게 내가- 뭔가요 지금? 이거 두 대가 다 말렸는데요. 4렙째 김지현 너무 욕심 부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경합을 벌이던 ENM 모터스포츠의 오일기 선수랑 이거 정현우 컨택이 선수 81번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이게 뭔가 같은 팀끼리인데 같은 팀끼리 이렇게 부딪혔어요. 오늘 작년에 이어서 뭔가를 좀 다행히도 김재현 선수는 일단은 여기서 리타이어 하지 않고 느려졌거든요. 계속 레이스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연출되고 말았거든요. 그때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다운 타임 때 지금 역시 납니다. 정태가 정상이 아니죠. 갑자기 틀어졌죠. 지금 이대유지 선수하고 먼저 크래시가 난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몇 랩이 진행되고 나서 부딪힌 겁니다. 네. 재현이한테 갑자기 이제 무전이 날라왔어요. 그렇죠. 네. 네. 갑자기 엔진 수온이 올라간다. 엔진 수온, 유온 다 올라간다고 해서 저희가 파악한 거는 바로 아까 컨택 상황에서 잔디밭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뭔가 막힌 것으로 판단이 돼서 즉시 피트로 불렀습니다. 피트로 불러서 보니까 이렇게 앞에 공기 흡입구 쪽과 라디에이터 그릴 쪽이 전부 다 잔디로 뒤덮인 상황이었던 거죠. 재빨리 미케닉들이 이렇게 에어로 청소를 해서 다 날려버리고 나간 상황이었죠. 사실 정말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대로 이어 나가기에는 엔진 온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재빨리 한 10초 안에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결정을 내려서 피트인을 시킬 것인지 계속 이어갈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짧은 순간에 그런 판단이 레이스 승패를 좌우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상황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상황 판단을 하자니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만약에 지체되면 순위가 더 떨어지거나 아예 엔진이 파손돼서 리타이어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결정을 내린 게 엔진에 무리를 주는 것보다 일단 피트로 들어와서 점검을 받고 레이스를 이어나가자. 그렇게 점검을 받고 다시 코스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눈에 띄는 부분이 피트레인 끝에는 녹색 신호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쪽 1번 포스트에서는 황색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노동기 선수가 이렇게 코스상에서 레코드 라인상에 스핀을 해 있는 상황이라서 SC가 발령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SC가 없이 바로 저렇게 피트로 들어와서 점검도 받고 하고 나면 최하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SC가 나오면 아무래도 속도가 이제 제한이 되고 추월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앞차랑 크게 멀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김재현 선수는 아무래도 차가 이제 엔진 온도는 정상을 되찾았는데요. 휠이나 이게 바디웍 쪽에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줬습니다. 솔직히 저는 억울했어요, 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풀리지가 않았으니까요. 오죽 뭔가 그리고 가능성도 보였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재현이가 끝까지 무사하게 잘 완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모두 끝나고 피트로 들어온 모습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앞에 덕트가 떨어져 나갔고 왼쪽에 헤드라이트도 나가 있는 상태로 피트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달려준 김재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15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8위까지 끌어올린 김재현 선수의 최종 결과예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뭐 사실 이런 게 레이스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완주를 했고 또 탑10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나고 나면 허탈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멍하니 지금 경주차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들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으로 지나갔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니깐요. 이제 시작이니깐요.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할 거고 김재현 선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볼가스 레이싱 팀 전체가 더 빨리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더욱 노력해서 다음 경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